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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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 들어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기다리실까봐, 아니, 아들이 모처럼 와가지고, 저기, 운동 가자고 하는 거, 저기 엄마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지금 들어왔어요. 왜 아들이 뭐 떨어져서 살아요? 네,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연휴니까 내려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모처럼 와가지고, 한 2달 만에 온 것 같아가지고. 또 내일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한 2박 3일은 같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지난 한 주도 다들 건강하셨죠? 네. 네, 원장님 잘 올라가셨어요? 네. 잘 왔다가, 다녀오셨다고. 네, 천원. 네. 천원에는 보통 우리가 차를 안 가져가면 고속버스 타고 가도 되죠? 예, 고속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고 오시면 되세요. 동서울에도 있고. 네네. 근데 이동하기가 불편한 거죠, 그 안에서. 철원에서. 그쵸, 예. 네, 철원에서 이동. 근데 서울에서는 철원은 가까우니까 네. 차를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거기서, 원래 공식적으로 한 77km라서 1시간 뭐 한 시간 반 정도? 2시간 안쪽이겠네요, 2시간. 안쪽에, 예. 안 막히면. 막히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도 가는 거랑 똑같네요. 대부도도 보통 2시간이에요. 서울에서? 네, 제가 가는데. 예, 반대쪽이네. 저희 반대쪽. 그쵸? 네, 맞아요. 어제도 내려오는데, 1시간, 그때가 1시간 20분? 1시간 20분 걸리셨어요? 네, 집에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 맞아요. 또 강북 쪽은 또 가까워서. 가까워서. 예, 진짜 거기에, 지금 포천까지 연결돼 있는 도로가, 네. 더 연결되든지, 보니까 이쪽 의정부 쪽, 양주 쪽으로 오는 도로도 큰 길을 하나 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 그거 아마 연결되면은 거의 1시간, 빠를 경우면 1시간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양주 쪽으로요? 예. 네, 어제는 맞아요. 양주 쪽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네. 제인폭포 들렀다가 뭐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어제 올라갈 때 1시간 한 20분, 25분 걸리니까 뭐, 같은 길로 갔으니까 뭐 안 막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까워요. 어떻게 포천, 신부까지만 고속도로가 와 있는데, 이제 그 신부까지만 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장이 되면 훨씬 더 서울하고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근데 10년 안에 될런지 5년 안에 될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원장님부터 지난 한 주 동안 뭐 식탁 이야기 해주실래요? 네. 식탁 이야기? 먹었던 이야기들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먹는 식단이 이런, 됐죠? 기본적으로 먹는 식단이 이런 형태거든. 오늘 저녁도 지금 거의 먹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란찜 종류 그냥 제일 편하게 먹는 편이고요. 그냥 김치볶음에 이제 두부, 요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하루 종일이나 이렇게 고기를 안 먹었으면 여기 이제 돼지고기를 좀 넣는 형태 보통 그렇게 하고, 먹었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밭에서 딴 고추, 그 다음에 이제 오이,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무화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를 이렇게 하나씩 같이 곁들여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저녁에 간단하게 먹는, 뭐 여기에 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제 식사 전부 다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농장에서 이제 먹었던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심었던 가을 무를 심었더니 이제 좀 쏘물게 이렇게 나서 그걸 조금 솎아서
무하고 생채한 거죠. 오이하고 뭐 이렇게 쪽파 넣고 이렇게 생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좀 넣어서 이제 볶아 먹고, 요렇게 먹고 철원을 갔죠. 어제 아침에 요렇게 해서 이제 철원을 갔고, 요럴 때는 이제 아침에 밥을 조금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씩은 비벼 먹는 정도, 그런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나 요럴 때 이제 보통 하는 게 이제 이건데, 제가 이제 주스로 아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러니까 ABC 주스나 주스 있잖아요. 주스 종류를 사과, 그다음에 바나나, 뭐 아니면은 이게 저기 뭐야 요렇게 우리 하는데, 둘 다 저희 비트하고 요걸 집에서 키웠어요. 원래는 키워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 키우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맛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짝 삶아서 이렇게 쪄서 먹거든요. 쪄서 먹으면 아무래도 흡수도 더 좋다 그러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그냥 먹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쪄서 먹는 형태로 주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필리핀에 요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아이들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자연 고아원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부터 제가 이제 광고를 좀 이렇게 하고 도움 요청들 드렸었는데, 한 끼에 이제 한 1,000원 정도 잡으면 아이들한테 요거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조금씩 더 해서 이렇게 한 끼 밥을 먹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저녁 한 끼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신앙교육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첫 먹였던 밥이라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가면 이제 더 조금씩 늘어나면 여기에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닭다리도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얹어줄 수 있을 거고, 뭐 조금 반찬을 다른 거 생선이나 이런 것들 조금 한두 가지씩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식사를 거의 뭐 그쪽은 못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고, 만약에 이제 아이 식사나 이런 걸로 이제 해외 지원이라는 이런 데 가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단체들은 뭐 3분의 1, 5분의 1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원이 되어지면 후원되지는 몫으로서 100% 저는 다 그대로 지원하고 거기서 그대로 다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똑같은 것 같으면 인원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자주 먹는 국수인데요. 콩국수죠. 검은 콩 있잖아요. 약콩을 항상 저는 뭐 많이 구입을 합니다. 뭐 10kg, 20kg 구입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두유를 두유기 만드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 넣어놓으면 한 서너 시간 하면 두유가 만들어지는데, 그 두유를 만드는 거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 콩물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금 면이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제 면을 할 때 미역면이나 다시마 면을 써요. 그러니까 일반 소면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쓰고요. 그래서 계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식사를 주로 점심시간이라든지 가볍게 먹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주로 많이 먹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어제 가서 우리 이상호 계장님한테 선물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와서 시원하게 해서 먹었는데요. 이게 아마 거기 지난주에 TV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철원 쪽이 200가지 제일 유명하던 게 파프리카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프리카의 한계가 뭔가는 왔는가 봐요. 그래서 새로운 대체 작물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농가에서 이 멜론을 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 아마
요게 이제 아마 이상학 회장님 그쪽에서 개발하셔서 품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까서 지금 방금 전에 까서 먹었거든요. 굉장히 달고 맛있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요. 요거는 사과는 15에서 아직까지 18브릭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달더라고. 그래서 그랬고 지난번에 김제에서 온 요거 비슷한 걸 먹었는데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조금 그랬는데 상당히 그 맛이 좋았고 연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과는 지금 방송 울산 갔다 오느라고 사과는 지금 못 먹고 사진만 찍고 이놈만 갈라서 먹고 급하게 들어왔네요. 예.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식단을 하고요. 주로 조금은 이제 균형 잡히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제 고구마라든지 이런 종류로 해서 탄수화물을 먹고 또 일부 이제 바깥에서 식사를 할 때는 또 바깥에서 밥은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최대한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당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수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식단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마국수나 미역국수 이런 거는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아내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곤약국수, 네. 곤약국수를 주로 시켰는데 요즘은 보니까 전부 다 다시마 미역국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거는 근데 맛은 없는데 근데 결국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주소는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마 선생님. 네, 다시마국수는 다시마가 100%예요? 거의 다시마하고 미역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예. 아마 조금 엉키는데 필요한 조금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고 거의 뭐 순수하죠.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셨나요? 네, 네, 나왔어요. 아, 조그맣게 나왔나요? 전체 네. 화면으로 나오긴 나와요. 전체 화면. 전체 화면으로 나왔어요? 네. 원래 하시는 것보다는 조그만하게 나왔어요. 아, 조그맣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치워야 되겠다. 이거를 치워야 되겠다, 화면을. 혹시 크게 나오나요? 더 작게 나왔는데요? 더 작게 나와요? 네네네. 아마 이게 지금 크게는 나온 것 같은데 화면이 제가 들어가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되게 조그맣게 나오죠? 네. 크기 자체가. 맨 조그맣게 나오죠. 그러면은 다시 해볼게요. 아까가 나은 것 같아요. 예. 다시 발표를 준비하고 이걸 다시 집어넣어야겠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제가 바깥으로 빼놨거든요. 그거 지금 제 화면을 바깥으로 빼놨더니 이게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다시 열고 들어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좀 크게 보이죠? 네, 원래대로 맨 아까 처음에. 예, 네, 이대로 커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죠? 예. 저는
24년 9월 둘째 주 나의 식탁 이야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 밭에 갔다 뭐 갔다가 바쁜 가운데 왔다 갔다 하다가 한 20분 전에 겨우 올려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먹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딸이 그 한 계란말인데요. 워낙 식구들이 계란을 좋아해서 이제 계란을 해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 보내줬는데 씨 없는 포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씨 없는 포도도 좀 먹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서 일찍 일어나면 거기 저희 집 앞에 있는 평야길을 걷는데 이제 이 황량한 겨울이 오기 전에 아쉬워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뵌 다음에 이렇게 그 머시멜로우처럼 이렇게 지프를 이렇게 말아놓은 게 예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고요. 예쁜 모습을 계속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걸으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근데 벌써 별을 뵀는데 이렇게 새싹이 또 올라왔어요. 마치 다시 뭐를 심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뻐서 이것도 이렇게 글을 적어서 찍어봤고, 이거는 벼벤 들판. 평야에 유일하게 있는 한 그루 나무. 그다음에 외갈인 것 같은데 한 마리가 외롭게 있길래 하나 멀리서 찍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한 3년 동안 이제 골프를 놓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연습장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프로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거 인 스퀘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인 스퀘어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돼가지고 기념으로 하나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아마 또 다음날 처음 보는 사진이고요. 머시멜로우를 이렇게 하얀 비닐로 마른 경우도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지푸라기 색으로 이렇게 마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농촌에 살면서 아침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하고 볼 수 있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건 농촌에 사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밥을 먹다가 먹느냐고 바빠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철원에 이제 식당에 동주산성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갈비탕을 먹었는데 그 갈비탕이 굉장히 한우를 만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그래서 나오면서 식당 밥 먹을 때 사진을 못 찍어서 나오면서 식당 사진 하나 찍어놨고요. 또 이거는 갈비 뭐지? 전복 소금물 구이, 소금물 구이를 그냥 식용유만 넣고 이렇게 약한 불에서 이렇게 구이를 했는데 소금 뿌려서 되게 담백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봤고요. 이거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열기연가 열갱인가 반건지 열갱이 있어서 또 구워서 먹어봤고요. 이거는 반건조 가자미구이. 저는 고혈압인데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소금을 팍팍 쳐가지고 먹어가지고 맛은 있는데 이거는
열무김치 어머니 밭에 심어가지고 솎아다가 이렇게 해서 열무김치 만들어 드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머니 밭에서 다른 동네 밭에서 저 고구마 줄기를 이제 껍질을 까가지고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묵은지인데 그 고들빼기 김치가 오래돼서 좀 쾌쾌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들빼기도 물에 씻고 김치도 물에 씻고 쾌쾌한 거 있는 거 다 씻고 그다음에 걔를 같이 볶으니까 고들빼기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까만 거는 고들빼기고요. 이건 어젠가 의정부에 가서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은 점심이고요. 이거는 그 남편이 그 아시는 분이 주셨다고 하는데 다슬기를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물채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뽀글뽀글 바짝장식으로 지져서 하니까 굉장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슬기 빠글장을 지져서 먹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추리알 장조림. 그다음에 오늘 점심에 먹은 건데요. 아들이 모처럼 집에 와서 비빔밥을 먹고 싶다 그래서 호박 볶고 그다음에 열무김치 냉동하고 가지 볶고 그다음에 감자채 볶고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 비빔밥하고 모듬전 송편 이렇게 송편하고 모듬전을 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해서 점심 먹었고요. 과일 깎아서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닭갈비를 볶아서 마늘 듬뿍 넣어가지고 아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해줘서 닭갈비 볶고 이렇게 해서 먹고요. 그다음에 옆집 아주머니께서 이게 뭐지? 도라지하고 재배하신 도라지하고 오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절여서 무쳐서 먹고 그다음에 밭에 오늘 오전에 밭에 갔더니 그 뭐지? 참외가 이제 한 크고 작은 게 한 4개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따왔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아들이 노각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노각은 없어가지고 얘 썰어가지고 이제 그 참외 노각 무침이라 그래야 되나? 참외 무침 이렇게 해서 먹고 또 오늘 저녁에는 그 기름 약간 버터를 부니까 훨씬 더 풍미가 있어서 더 맛있더라고요. 버터구이를 해서 이렇게 먹고 저녁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까지 밥상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마시멜로 같이 이렇게 들판에 있는 거는 네. 수술을 안 한 벼 집단이에요? 수술을 한 건가요? 어떤 거 한 거냐고요? 아니 그 들판에 이렇게 하얗게 마시멜로처럼 이제 얘를 아까 이렇게 안 마른 거 있잖아요. 이거 보셨나요? 짚을 이렇게 많은 기계가 있나 봐요. 직접적으로는 못 봤는데 이렇게 벼를 베면은 이제 벼 집단이 나오잖아요. 벼를 알고 다 털고 나면은 이제 볏짚이 나오는데 볏짚을 이렇게 많은 기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마른 거로 끝난 거고 얘는 이제 이거를 또 한번 코팅하는 또 기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저기 먹이가 되나요? 이거 이제 저기 축산하시는 분 거기 이제 이거 한 롤에 뭐 몇 년 전에 한 6만 원, 8만 원 얘기 들었는데 지금 10만 원 더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한 롤에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 사가지고 가서 저장했다가 이제 1년 내내 썰어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먹이로 쓰는 거죠. 짚으로.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어디, 저기, 남편이랑 이제 예, 예. 고성에 골프 치러 가면, 아침에만 골프 치고, 점심 먹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네. 읍내에 걸어가요. 1시간을 걸어. 읍내에 걸어가서 예, 커피 마시고 또 1시간을 걸어와요. 예. 근데 그러면은 저 들녘에 저 볏짚 저렇게 마시멜로 같은 게 맨날 있는 거야. 예. 근데 저게 뭘까 이러면서 그냥 궁금했어요. 정확히 몰라서. 예. 그래서 나가는 게 어디서 나가는 건지 지금 여기다 발표 좀. 들녘에 저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이 이름 보면. 너무 잘 졌어요. 저희는 그냥 마시멜로라고 해야지 빨리 알아들어요. 원래 다른 정식 명칭이 있을 건데 저희는 이제 일단 머시멜로라고. 아니 하얀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씌워져 있더라고요. 하얀색도 있고 네. 또 제가 걸으면서 보니까 아마 사진상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요번에는 또 회색도 있더라고요. 회색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그냥 그 지플락이 그런 색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 저 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몇 종류 되더라고요. 어디는 까만색으로도 하고. 저도 지난주에 제가 이걸 잘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어?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모르겠네. 발표하기 공유할 탭을 누르고 아이고 이거 맨날 모르겠네. 오른쪽 위에 공유할 거 하고 왼쪽에 그 공유할 거 열어놓으셨어요? 미리 이렇게 네, 열어놨어요. 그거 클릭해요? 더하기해서 열어놓으셔서 그걸 클릭하시고 다시 네. 한번 우측으로 와서 또 클릭하시면 됐다. 나왔죠? 네. 네,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보이시죠? 네. 네. 저희는 이제 해마다 은혜 더하기 은혜라고 해서 새벽 예배에 이번에는 이제는 영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새벽 예배를 해요. 한 20일 동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조금 어려우셔서 좀 도와드리는 차원 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식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한 4번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꼭 나오셔서 과일 준비를 하세요. 과일을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네. 지난주에 남편이, 모임 탁방에 놀러 가서 제가 볶음밥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야채를 갖가지를 다 썰어가지고, 소금에 약간 절여놨다가, 가장 단단한 야채부터 올리브 오일에 볶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 볶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밥을 넣어요. 또 계란은 스크램블 에그를 해서 마지막에 밥이랑 같이 넣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참치 액젓으로 약간 싱겁게 간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또 지난주 교회에 가서 봉사했을 때 예뻐서 하나 찍었어요. 그날 이렇게 전복죽을 끓였고요. 전복죽 위에다 이렇게 고명을 올리시는데 요거는 부추고 깨 잣이에요. 요건 당근인데 당근을 조리 같은 새 조리에다가 뜨거운 물에다 해서 살짝 익히더라고요. 당근을 약간 익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김치, 견과류랑 멸치를 볶았고요. 요거는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또 깍두기, 이렇게 과일, 이건 우엉조림. 그래서 네. 맛있어 보이죠? 네. 지난주에 이제 시아버지 제사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남편은 기독교지만 또 저희 집에는 또 신우들이 또 천주교고 제사를 지내길 원해서 제사 음식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해요. 그래서 원래 시부모님이 통영이세요. 거제도.
그쪽이라서 민어라든가 우럭을 올리셨는데, 그냥 저는 요번에 조기랑 민어를 그냥 제가 찜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산적이랑 또 전을 이렇게 했고요. 또 식혜. 다들 비슷하게 하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는 과일이랑, 비리를 넣은 우유랑, 이렇게 또 제가 비염이 있어서 작두콩차를 이렇게 먹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또 대부도 앞마당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이렇게 무화과가 한 주만 지나서 가도 이렇게 막 너무 잘 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달고 맛있었어요. 또 지난주에 또 대부도 갔었는데, 이제 앞집 언니랑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앞집 언니가 만든 오이 무침, 뭐 멸치조림. 이거는 이제 제가 제사 음식을 가져갔고요. 요거는 이제는 제가 장아찌 지난번에 만든 거.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대부도 갔다가 엄마네 집에 갔는데, 엄마네 집에 이렇게, 또 요 호박은요, 대부도 우리 집 앞마당에 호박이 하나 열렸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호박 나무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가지 조림. 가지를 전에는 제가 이렇게 무쳐 먹었는데 흐물흐물해지고 사실 그 적당히 익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고추를 넣어가지고 물이랑 간장을 적당히 섞어서 좀 졸여요. 그러면 가지가 약간 흐물흐물하지 않으면서 간이 잘 배어서 맛이 좋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소고기 장조림과 파리고추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가 싱겁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반씩 나눠가지고요. 엄마 반, 제 반 이렇게 가져왔죠. 또 이거는 이제 겉절인데요. 아들이 겉절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알배추가 싼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양념 따로 버무려서 요거는 이제는 소금에 절여 놨다가 한 2번 씻어서 양념과 그냥 버무렸는데 그런데도 맛이 괜찮았습니다. 요건 제사 음식에서 남은 나물에다가 후라이, 고추장, 참기름 넣어서 비빔밥을 해 먹었고요. 요거는 또 탕국인데 저희는 조갯살이랑 두부를 주로 넣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끼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아침에 과일을 먹었고요. 또 어제는 이제는 딸이 저기 삼겹살이랑 돼지고기 전체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같이 저는 이제 파채 무침이랑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돼지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설빙에서 팥빙수 하나 시켜서 같이 먹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질문하실 거 있으시죠? 아직 그 은혜 더하기 은혜 그 행사가 9월 27일까지예요. 그래서 9월 23일부터도 시간 되는 대로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아마 식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낮에 음식은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좀 데피고 뭐 이래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화과가 그 대부도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9월 말까지도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갔는데 그걸 다 따먹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갔더니 너무 익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희 앞마당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조그매요. 자그마한데 그냥 어떤 거는 보니까 벌레들이 그 안에 다 먹고 있더라고요. 벌레들이 먹고 있는 건 그냥 놔두고 네. 근데 뭐 한 주 만에 가도 그렇게 푹 익더라고요. 제가 20대 20
20대 중후반에 그 저기 그 인솔센터 공채로 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국가직이었는데 그때는 공채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는 지도사가 전국 단위로 이렇게 발령이 가능했어요. 국가직이라서.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갔더니 그 진흥청에서 한 달 동안 신규자 교육을 받는데 저희는 이제 지도사라서 현지 지도, 농가에서 현지 지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됐더라고요. 그때 초창기 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진흥청에서 받고, 4주 중에서 3주는 이런 교육을 받고 1주를 현지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그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농가에서 일주일 동안 자고 먹으면서 실습을 했거든요. 그 농가에서 했는데 거기서 처음 무화과라는 걸 처음 거기서 본 거예요. 그때 거기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는 별로 없거든요. 무화과가 제가 구경할 수가 없어서 무화과 말씀하시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때 9월까지 가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까 저기 공 원장님이 찍은 건 엄청 큰 무화과였던 것 같은데 그게 있었죠? 예, 저는 이렇게 한 통에 네. 가가지고 이제 한 번에 하나씩 굉장히 다니까 네.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항상. 그리고 어디서 구입하세요? 저기 안에는 뭐 어디 구입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구입하는 건 참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지금 여기가 무화과가 이쪽도 지금 현재 안 되거든요. 날씨가 추워서. 네. 그러니까 보통 가을까지는 견디는데 우리 지역에도 알아보니까 겨울에는 온실에 넣든지 그래야 안 죽는데요. 그래서 무화과는 아직까지 저도 밭에다가 꼭 심고 싶은데 못 심고 있어요. 추워서. 사과가 이제 철원에서 잘 되듯이 네. 무화과도 이제 조만간에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조금 있으면 네. 뭐가 될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냥 뭐 봄에 이렇게 갖다 내놓고 가을까지 열매가 달리고 이런 건 충분히 하는데 겨울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죽는데요, 나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무화과는 지금 뭐 마트에서 팔아요. 네. 네, 우리 동네는 다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우리 동네 마트는 없더라고요. 네. 롯데마트 큰 거 하나 있는데 없더라고요. 네. 저도 무화과를 사 먹어본 적은 없고 처음으로 대부도에서 작년부터 무화과 저희가 여러 가지 나무를 좀 심기도 했는데 무화과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가 따뜻한가 봐요. 이제 뭐 추석 지나면 곧 만나네요. 그쵸? 네. 그렇죠? 네네네. 한지 말했어요. 한 주, 두 주. 그리고 또 9월 21일 날 또 공원장님 그런 모임 있잖아요. 네. 무슨 이상화 선생님 모르시죠? 제가 그냥 출판 기념회 한다고. 21일 날이요? 네. 토요일 날. 그냥 원래 이제 제가 지난번부터 우리 캠프 하면서부터 했던 내용들하고 제가 이제 당하고 이렇게 해라 관리하면서 예. 치유했던 과정들 그리고 제가 하는 봉사활동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책으로 엮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21일 날 하시는구나. 근데 요번에는 이제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아직 2-3달 정도는 수정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글을 제가 100% 적다 보니까 이게 출판사에서 냈을 때 일반적인 작가들이 적는 내용하고는 너무 그러니까 부드럽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에세이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직까지 수정을 그런 식으로 문체를 조금 바꾸고 이런 정도는 작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책으로 만드는데 한 100권이나 200권만 출판사에서 찍고 그래서 그거를 서평단 형태로 해서 먼저 와서 이제
읽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화 같으면 이제 시사회처럼 예, 그런 형태로 하는 거라서 정식으로 전체적으로 출판 기념회 하는 거는 아무래도 12월 달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가까운 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가까운 분들만 한 5, 60분 정도 오시고 제가 같이 하는 그 단체에서 한 5, 60분 하고 해서 한 120여 명 정도 해서 그냥 이렇게 행사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날 초대는 안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그날 약속이 두 건이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별 약속 없으면 우겨서라도 갈 텐데. 모셔서 뭐 어차피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다음번에 출판 기념회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는 한번 미리 또 말씀드리고 시간 되면 오시고. 네,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페이스북에 잘 들어오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페이스북을 1년째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그래야 되겠어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나요? 다음 주,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추석, 즐거운 네. 추석 되시고요. 네. 네.